최근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 양대 대국의 증시가 참 잘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Death Valley,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 논쟁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019년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2015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짧게는 올해 말, 길게는 내년까지 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주말 사이 고용 지표가 발표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그 7월 실업률 발표할 8월 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 어텀 랠리, 가을 랠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그때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한 38,50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난 주말에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김채연 PD가 보여주시겠습니다는 42,352. 주가 상승률은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으로 한 달 정도에서 1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어텀 랠리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불안감이 있어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보면 가을 랠리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7월 실업률이 4.3% 발표하고 나서 쇼크다. 경기 침체 우려가 돼서 한때는 8.4 쇼크까지 나왔었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주간 실업점 건수를 좀 주목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감소세다. 그래서 7월 실업률은 자연재해에 따라서 실업률이 올라간 거다. 우리가 실업률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그것이 정상화되면 실업률은 죽겠지 않겠느냐,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업률은 예상대로 7월달 4.3%를 계기로 해서 8월달 4.2%, 지난 주말에 발표했던 것이 4.1%입니다. 그렇죠. 결국 경기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9월 FMC의 B컷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죠. 저희들도 연초부터 시기적으로는 9월 달에 단행할 것이다. 그리고 0.25%포인트, 그리고 11월이나 12월 달에 0.25% 두 단계 정도 내릴 것이다 했는데, 그때 9월 달에 FMC의 B컷 0.5%포인트 단행하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실업률이 4.1% 나오고 경기에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B컷이 다는 게 페드의 실수가 아닌가 하는 이런 비판이 레이 서머스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미국 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인플레가 만약에 여러 요인으로 재발될 때 이제 원유가 이제 이렇게 성수기인 동절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이렇게 감기균이 있어서 콧물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는 인플레 재발일 때는 0.5% 떨어뜨리는 게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실수가 될 수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경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10일에 발표했던 9월 CPI 상승률이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표 자체에서는 예상대로 한 2.3%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는 예상치보다 좀 웃돌게 나올 때는 굉장히 이 페드의 실수 문제, B컷의 실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될 거다. 결과적으로 페드의 실수, 볼거의 실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잘 나간데도 불구하고 5년 전의 상황을 빗대서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스 밸리, 죽음의 계곡 논쟁,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로 알아보시죠. 5년 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길래 이렇게 데스밸리 우려가 고개를 드는 겁니까? 지금 상황과 너무 유사하죠. 그때는 이제 2019년, 5년 전이니까. 이때를 좀 이렇게 보면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태어났으니까 결국 집권 3년 차에 미국에 대해서 경기 우려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해 2019년 7월 달 FOMC 회의에 0.25%포인트 금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실 이때 금리 인하를 내린 것은 화두가 됐었죠. 이때도 피봇이죠. 근데 이제 피봇이 굉장히 관심이 됐던 것은, 미국의 금리가 2015년 제니 앨런 시절, 장관 시절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때를 따진다면 금리 인상 국면이 2019년 7월 달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4년 만에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된 거죠. 자막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좀 안 들어가서 그런데요. 예. 4년 만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됐었던 거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재개됐으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재개됐느냐 하면 2019년 벤 버냉키 의장 당시에 이때 사실 그 비컷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0.5%포인트 금리를 내렸죠. 그 이후에 10년 만에 금리 인하가 재개됐으니까 자, 금리 인상 국면은 4년 만에 마무리되고 예. 금리 인하 재개는 10년 만에 재개됐으니까 굉장히 이것이 화두가 됐었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증시라든가 경제는 많은 사람들이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자꾸 금리 인하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되겠는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 당시에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그 수출 규제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한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비관론이 이렇게 많았었죠. 그때 지금은 좀 입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는 모 교수께서는 그때 아주 한국 증시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관론이 나왔던 게 바로 5년 전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증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5년 전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죠. 5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을 한번 5년 전 상황은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네. 가지고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바이든 정부가 집권 4년 차죠. 예. 경기 문제에서 문제가 없다가 7월 실업률이 4.3% 나오고 그다음에 7월에 ISM의 PMI 지수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와서 경기 침체가 됐죠. 예. 그래서 그때 뭐 크라우드 샤오메 법칙이라든가 뭔가 해서 경기 침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월 달에 FOMC에서 이유는 여러 관계없이 비컷을 단행했죠.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5년 전에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자, 이번에 그 0.5%포인트 내린 간결히해서 피벗이라는 얘기가 됐는데요. 이번도 한번 그때 5년 전 당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금리 인상 국면은 2022년 3월서부터니까 2년 반 만에 마무리했죠. 근데 5년 전에는 4년 만에 마무리됐죠. 예.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 어떻게 재개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코로나 직전에 2000년 3월 달에 금리가 인하된 이후에 4년 만에 또 금리 인하가 재개된 거죠. 예. 2019년에는 사실 10년 만에 재개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 이런 문제가 미국의 그 경기라든가 정치적 측면에서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8월 초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어텀 랠리, 가을 랠리라든가 이런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하할 때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호재가 됩니다 하는 이런 쪽에서 가을 랠리 얘기했습니다는 미국 증시에서 얼만큼 비관적으로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5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사실 5년 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냐.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 5년 전의 상황이 된다면 데스밸리가 되는 거죠. 죽음의 계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데스밸리 논쟁이 지금 불붙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년 전에 있었던 데스밸리 논쟁 그때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비관론과 달리 미국 증시 좋았죠. 달러 가치도 강세가 됐고 예. 그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금리가 되면 경기가 문제가 돼 있으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비관론대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호재가 된다. 당시에도 그런 상황이 전개됐다고 됐습니다. 일단 미국의 GDP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2019년에 2분기에 2.1%, 그 다음에 3분기 1.6%, 4분기 1.8%입니다. 페드가 추정하는 잠재 성장률이 사실 1.7%니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에 7월 달에 단행했던 금리 인하가 예.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것이 뭐냐? 보장성 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의 선행적인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인 이런 예방 차원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바로 비관론과 달리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었죠. 그때 한번 다우지수와 달러 가치를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한참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막이 나오겠습니다는 다우존스 지수는 2019년 7월 달에 26,000대, 지금 한 4만 달러에 있을 그렇죠. 것이니까 예. 이게 5년 전 상황이다. 26,000달러는 저 숫자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 5년 예. 전 상황이다. 그만큼 다우존스 지수가 굉장히 빨리 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2019년 7월 달에 금리가 인하될 때 26,000대였습니다는 10월 28일 날 28,000대까지 회복됐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리 인하가 되면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더라도 다른 국가들도 금리 인하하면 금리 차이 문제가 없거든요. 펀더멘탈에 또 미국 스케일구가 큰 상태에서 펀더멘탈이 괜찮으면 금리 인하가 반드시 달러 약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보면 2019년 7월 달에 96대에서 10월 달에는 같은 해 10월 달에는 98로 회복됐었죠.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제와 증시는 5년 전에 여러 가지 비관론이 나오고 금리 인하가 사실 증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과 달리 굉장히 많이 올랐다. 특히 한국 증시 5년 전 상황은 일본의 대일 수출 기대가 있어서 노 교수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한국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경우 데스밸리 가능성이 더 높다. 경고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데스밸리 논쟁, 뭐 전개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5년 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데스밸리 논리에서는 5년 전 상황을 지금 비관론과 달리 주식도 오르고 달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지금의 상황을 한번 같이 해서 연관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 좋죠?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4월 달에 3.4%였습니다. 1분기에 확정치가 수정치가 상향 조정돼서 1.4에서 1.6% 상향 조정됐죠. 성장률 기회를 조정했다는 것은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3%로 올라갔습니다. 자, 성장률을 놓고 볼 때는 5년 전 2019년 상황보다도 1%포인트가 지금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착륙이다. 를 앞서서 지난 그 주말에 실업률이 4.1%로 낮게 나오다 보니까 또다시 물가 안정되고 성장률은 다시 올라가니까 고이드락선 영화가 다시 나오죠. 그렇죠. 아마 8월 4일 날 쇼크가 났을 때 많은 비관론자가 달리 미국 경제가 이제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에 3단계 뛰어오른 고이드락선 영화가 지난 주말에 실업률을 계기로 나왔죠. 그래서 2009년 당시보다는 지금 펀더멘털이 더 좋습니다. 뭐답니까? 9월 달에 FMC에서 B컷이 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실수였다. 실수였다. 뭐 0.25%포인트만 단행했으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네, 실수였다. 어쨌든 금리 인하는 펀더멘털이 받쳐지기 때문에 증시 호재였습니다. 한번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9월 18일 날 금리 이렇게 FMC가 이제 진행됐던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개월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보실 겁니다. 한 1,500포인트, 3.7% 올라갔었는데요. 이것이 8.4 쇼크가 나왔을 때 38,500이니까 이를 기점으로 한다면 한 12%가 올랐습니다. 10% 올랐습니다. 이걸 FMC의 회의 기점으로 5년 전과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9월 18일로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날 41,500이었습니다. 금리 인하에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0월 4일 날 42,350입니다. 이 또한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달러 약세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는 펀더멘탈이 미국이 가장 강하게 받아주니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먼저 내렸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지적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웩도덕 현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피벗이 가장 늦게 단행한 거다. 자, 유럽이라든가 금리를 내렸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약세가 되는 게 아니라 자, 이전에 먼저 이렇게 다른 국가들이 인하했으니까 펀더멘털이 대비한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그때 당시에 100에서 지금은 102로 올라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9월달 FMC의 B컷은 자, 논쟁이 있고 실수 논쟁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장성 금리 인하기 때문에 주가가 좋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강세가 된다. 다만 한 가지 저 B컷은 만약에 인플레가 재발될 때는 그렇죠. 월거의 실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0.25%만 메이비컷으로 당했으면 기가 막힐 텐데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의 학계 내에서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배드 실수다 하는 논쟁이 레이 서머스라든가 이런 교수를 통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주 발표되는 CPI 지표를 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한 10년 전쯤에 이 데스밸리 논쟁이 있었죠. 2015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뭐 지금과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 겁니까? 네, 국경일 끝나고 내일 이렇게 미국의 중국의 시장이 개설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인베스트뱅크 사이드에도 이번에 대규모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오랜만에 상해 지수가 한 20%대에 올랐기 때문에 자금을 그쪽에 불화 해가지고 굉장히 국내 증권사가 많이 이렇게 그쪽에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중국이 이번에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발행한 게 뭐 때문이냐. 지금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주가가 올라간다 쪽에 초점을 맞춰 있고 고객의 돈을 영업 차원에서 그쪽에 몰아가는 상황인데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 것은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뭐 굉장히 문제가 있죠. 지금도. 그래서 대규모 부양책에서 지금은 위기에 2009년에 미국의 비상대책에 해당할 만큼 수장들이 전부 동원되고 그다음에 지준율 프레스에서 정책금리나 정책성금리 전부 내리고 지준율 같은 경우는 비꽃도 단행하고 그다음에 유동성 같은 경우 대규모로 지금 이제 표현은 셀이 들이붓는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들이붓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오랜만에 차례피킹적인 요인을 보여서 미국이 이제 사실 주가가 굉장히 거품 상태니까 대규모 부양책에서 경제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중국 증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그쪽으로 뒤붙는 거죠. 그쪽에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글로벌 인베스트뱅크들 때 여러 시각이 나오는 것은 핵심적인 대책은 빠졌다. 그게 위기의 본질에 가장 접근할수록 주가가 상승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위기 본질을 외면하는 시각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시진핑과 시진핑 계열의 기득권을 희생시키는 그런 쪽은 지금 단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벌 인베스트뱅크에도 이 캠프 주사적인 성격의 지금의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시각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2015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2015년에 그때 사항이 다시 이렇게 중국 증시 향방과 관련해서 다시 논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15년에도 비슷했었죠. 그 당시에도 주가가 반등하다가 결국엔 꼬꾸라졌었는데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최근에 이제 내일 그 중국 증시 개설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것은 2015년의 상황을 자막을 통해서 이 대목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홍영국께서 외신을 정리하면서 아마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외신에서 아마 가장 처음으로 거론된 걸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도 지준율 인하했습니다. 지금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그때 지준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지준율 인하를 계기로 하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죠. 자, 캠프 주사 성격은 나오죠. 마약을 넣었으니까 마약 주사 나오죠. 상해 지수가 10%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서부터 자, 사우디와 이란 간에 자막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막이 아니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 증시 모습이니까 자 10년 전에 그때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사우디와 이란 간에 문제가 됐습니다. 자막을 좀 앞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장 자막을 겁니다. 지금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는 사우디와 이란 간의 단교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국이 경기 침체 문제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주가가 25% 폭락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캠프 주사 때문에 주가가 사실 20% 정도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자막 좀 더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상황 너무나 비슷하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렇게 전쟁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침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중국의 경기 문제는 이번에 경기 부양책에서 중국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밸런스라든가 노무라 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 증시가 올라가긴 하지만 2015년에 상한 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때 25% 폭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데스밸리 논쟁이 나오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는 데스밸리 가능성이 적습니다는 중국에서는 데스밸리 논쟁이 굉장히 크다.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개설과 함께 중국 증시 개설과 함께 이 문제를 다른 각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미국 증시 잘 나가는데 데스밸리 논쟁 예. 가능성은 적다. 중국 증시 지금 어쩌다 잘 나가는데 데스밸리 논쟁 가능성은 미국보다 크다. 한국은 뭐냐? 한국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펀더멘탈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2분기 역성장. 근데 3분기 오늘 한국경제신문의 경제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로성장. 우리는 전분기 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으면 대체로 정책 단계에서는 3분기 성장률이 0.5% 이상 회복될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전체적으로 2.6% 볼 거로 봤는데 예. 극심한 내수 침체 문제 때문에 지금 0% 내외에 그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제신문의 경제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주가 상승률은 특수환경을 제외한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꼴찌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코스 단행하고 중국은 빅푸시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정 사이드에서도 긴축보다는 재정 지출에 대한 강세 쪽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렇게 이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오히려 지금 데스밸리가 미국보다 중국보다 더 이렇게 지금 데스밸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는 더 이것이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예. 생각이거든요. 자, 한국에 경제 강요들이 없다. 정치인들도 없다. 경기 대책이 없다 하는 지난 주말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통이 있죠. 예. 그래서 뭐 다른 요인,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요인들 따지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1%대까지 목표치로 세웠던 2%보다 더 밑에 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죠. 이창용 총재가 그랬지 않습니까? 물가가 불안하다. 그래서 뭐냐? 매입하기 전에 기조를 유지하겠다는데 물가 지금 소비자 물가 1% 떨어져요. 1% 떨어졌으면 아마 이게 시차를 감안한다면 이미 소상공인의 MJ처럼 올해 상반기에 다른 신흥국가와 함께 금리를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보면 강남의 집값 떨어져 강남의 교육환경 왜 이거 문제 지적합니까? 당신네들의 제일 목적은 물가 안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목표치보다 1% 떨어졌지 않습니까? 1%대. 그래서 이렇게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좀 재정 사이드에서 정치인 좀 양보해서 재정 정책 사이드에서 여전히 그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60%대보다는 미치거든요. 이럴 때 유연하게 추진하고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제지 말고 좀 시원하게 이재명 대표께서 유예보다는 폐지 쪽으로 해서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을 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러면 데스밸리가 미국과 중국보다 더 골이 깊어지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예. 오랜만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3년 후에 석권 가능성이 높다. 유예보다는 좀 폐지 쪽으로 시원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사이다 리더십을 좀 발휘해 줄 것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